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더 구글 스토리랍니다. 더 구글 스토리.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던 세계의 탄생이라고 하네요. 이 구글이.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글 스토리는 1부, 2부, 3부 정도 나누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A. 바이스, 마크 멜시드, 지엄 우병현 옮김,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연매출 125조 원, 시가총액 900조 원, 고용 직원 9만 명, 2018년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이라고 하네요. 세계를 바꿀 야심찬 연구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구글을 이해하려면 그 신화의 시작, 페이지와 버린의 철학과 열정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1997년 틈만 나면 논쟁을 벌이고 엉뚱한 장난을 즐기던 괴짜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게이츠 빌딩 306호에서 검색 엔진 구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구글은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패러다임을 바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생활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 수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자유로운 구글 플렉스를 견학하며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성공 스토리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정작 구글을 일궈낸 레리와 세르게이는 성공한 기업을 꿈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세상을 바꾸고 싶었을 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단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 구글을 창업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화의 시작, 바로 창업주들이 지닌 철학과 열정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인류의 미래를 바꾼 IT 제국, 구글의 오늘을 만든 이들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풀리처상 수상자인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데이비드 A. 바이스가 심층 취재와 폭넓은 인터뷰로 바탕으로 쓴 역작 구글 스토리는 구글의 20년사를 총망라한 유일무이한 기업 평전이다 라고 합니다. 말싸움으로 시작한 레리와 세르게이의 첫 만남부터 1998년 창업 당시 현 유튜버 CEO가 착오를 빌려준 사연,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기업 철학이 만들어낸 배경, 투자자들의 사정에 마지못해 에릭 슈미설 CEO로 영입한 에피소드, 월스트리트의 관행을 깨고 유례없이 성공한 기업 공개 등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구글 성장사의 주요 장면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인다. 자,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전 세계 20개국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은 이 책이 2018년 구글 창립 20주년 기념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한국의 독자들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의 탄생부터 구글 프로젝트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 어떻게 눈앞의 난관을 돌파했는지 이 한 권의 책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를 새로 쓴 기업으로 우뚝 선 구글. 그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대담한 도전을 꿈꾸는 당신에게 가슴 벅찬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90년 초반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물이나 공기 또는 혈관, 신경망,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뿌리는 둔 연결 시스템은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전체에 보급되어 있다. 뿌리를 둔 연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바로 인터넷 시대의 서막과 그 주인공인 구글의 이야기를 담았다. 2006년 한국에 출간되었으나 절판되어 만나볼 수 없었던 이 책은 2018년 구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구글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보강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출간되었다라고 합니다.
초판 발간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구글은 자체 검색 엔진과 구글 크롬,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유튜브를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국 검색 트래픽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구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구글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구글처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업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것도 구글이 열어준 그런 어떤 알고리즘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들을 이렇게 창조해내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러니까 자유롭고 새롭게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새로운 세상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열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라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간 패권 경쟁에서 구글이 인터넷 시대 강자답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신 상담 끝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에 집중하면서 경쟁에 다시 합류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 세계 IT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12년 전보다 전망하기 더 어렵다. 글로벌 IT 패권 싸움에 두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이 끼어들어 다자간 싸움으로 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IT 공룡들이 새로운 싸움판에 합류해 미국 패권 전쟁의 성격도 띠게 했다. 구글이 지난 12년 동안 한국 인터넷 업계에 미친 영향도 다이내믹하다고 하네요. 자, 2004년 설립한 구글 코리아는 네이버와 경쟁을 했지만 사실 12년 동안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 카카오에 뒤진 3위에 머무르며 판을 뒤집지 못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는 한국어라는 보호막 아래 구글의 확장을 일정 선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패권의 향배는 누가 인공지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인공지능의 폭발력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세계뿐 아니라 로봇, 자동차, 헬스케어 등 인류 문명의 모든 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 넘어 인공지능 퍼스트를 추구하는 구글이 한국 산업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구글의 새로운 간판 스타인 유튜브가 인터넷 생활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보호막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튜브는 어느 장벽에서 자유로운 동영상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 자유로운 동영상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더욱이 구글은 유튜브에 다국어 실시간 번역 기능을 결합하여 한국어뿐 아니라 100여 개의 언어권을 단일 시장으로 묶는 마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검색의 패러다임도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향후 검색 및 광고 시장 경쟁에서도 절대 불리하다. 자율주행차 사업체인 웨이모가 한국에 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웨이모는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직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25개 도시에서 600대를 시험 운행하고 있는 웨이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경제를 개방할 경우 웨이모가 북한에 먼저 상륙해 북한을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처음 알았고요. 북한이 혹시라도 경제를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구글의 시스템.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이며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의장인 존 헤네시 전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오늘날 컴퓨터 산업에서 구글은 두 영역 모두를 이끄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한다. 구글은 검색 기능과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수십만 대의 컴퓨터로 자체 개발한 특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조합하여 최상의 검색 결과를 최고의 속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는 대규모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빈틈없이 조합하는 구글의 기술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구글웨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구글웨어라는 이름을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을 통틀어 구글만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네요. 헤네시는 구글의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구글은 하드웨어를 잘 구축한다면 이것이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하드웨어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핵심 요소죠. 구글은 스스로 만족스러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컴퓨터를 복제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어 구글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막대한 자본 투자 비용이 드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구글 스토리, 더 구글 스토리 1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